이 시간에는 조건과 기한, 특히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리를 간단히 설명한 부분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컨디션이라고 하고 future uncertain act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time certain event라고 합니다. 조건 가운데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는데,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효력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지조건은 영어로 condition precedent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suspensive cond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제조건은 condition subsequent라고 하기도 하지만 resolutely cond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권리 능력에 관해서 정지조건, 해제조건을 좀 설명했죠, 그죠? 태아의 권리 능력의 시기에 관해서. 정지조건은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말하고, 해제조건은 법률 행위 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은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혼 예물의 수수, 약혼을 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거 있죠. 이것은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만약에 약혼이 해제되면은, 파혼이 되면은 주고받은 예물은 약혼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증여한 것이 해제조건이 성취가 돼서 효력이 상실돼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한 중에는, 기한은 발생이 확실한 거죠. 시간이니까, 시간이니까, certain event. 그런데 기한 중에도 발생은 확실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불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불확정 기한은 사실은 조건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배우는 경우는 정지조건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불확정 기한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구별이 참 힘듭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의 표준으로서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불확정 기한입니다.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은 효력이 새로 생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기한 중에 불확정 기한은 언제 일어날지 불확정하지만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 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불확정 기한입니다. 즉,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서 관리인은 갑에 대해서 3개월 내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개월분의 임금만큼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은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영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해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임차인이 어린데 갑과의 점포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합의 해지했습니다. 근데 보증금은 그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거나 재임대되는 때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당장에 임대인이 내줄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은 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고 합의 해지일로부터 2년이나 다 지나갔습니다. 을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갑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거나 재임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 해지에서 보증금 반환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가 분양되거나 재임대되는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것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되는가?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회사로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조건이므로 인가를 못 받는 것이 확정되었으면 조건이 불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의 확정은 기한이라는 겁니다. 인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은 언젠가는 도래한다는 거죠. 언제 도래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라는. 그래서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점포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분양, 재임대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분양 또는 재임대가 된다는 사실은 기한입니다. 그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것이 그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을 해석하면 영원히 조건이 성취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조건이 성취되지 않게 방해하면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이 방해 행위인지 아닌지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확정 기한으로 봐서 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보는 그런 경우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불확정 기한에서 예정한 어떤 사실관계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은 그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에 올린 사례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번 사례와 3번 사례는 이미 사례 2번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법원 혹은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미 나와 있던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는 건축 중인 상가 건물의 특정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점포 인도 시기, 즉 입점 시기의 기재가 없었습니다. 기재가 없는 이유는 건물이 준공되면은 입점할 수 있다고 당연히 예정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 준공 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있었는데 완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포를 언제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이 이미 납입된 경우라면 언제까지 이것을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까? 즉 점포 인도 시기는 언제라는 거죠. 언제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포 인도 시기, 입점 시기의 기재가 없고 건물 준공 예정일의 설명만 있는 경우에 점포 인도 시기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자. 그래서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공사 지연 기간이 경과한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돼서 그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그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공사 지연 기간이 경과했으면은 인도 시기가 지난 것이다. 그래서 인도 시기가 지났으면은 그 이후에 인도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도 시기의 지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도 시기가 지연됐고, 그 다음에 그 인도 시기의 지연된 기책 사유가, 책임 사유가 어떤 내용이고 또 누구의 책임 사유로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인도 시기가 지연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유 설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일단 이 시간에는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과의 차이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는 사례 2에서 설명된 부분입니다. 불확정 기한은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불확정 사실이 발생하거나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이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질문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질의응답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